우리 삶의 여정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분이 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에 어느 날 독초가 자라나 다른 꽃들의 양분을 빼앗고 시들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정원사가 독초를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것을 뽑아내듯 우리 또한 자신의 삶이라는 정원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떠나보내는 기술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인의 길이 아니라 소모의 길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평온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 차갑게 보일지라도 단호하게 관계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 말은 우리가 맺는 관계가 곧 우리 자신을 규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영혼의 햇살을 비춰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의 그늘을 들이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반드시 솎아내야 할 5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알아차리고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단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평온과 성장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일 뿐입니다. 첫 번째, 신뢰라는 그릇에 금이 간 사람. 인간관계의 가장 단단한 기반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룻밤에 쌓이는 모래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벽돌을 정성껏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신뢰의 성벽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금이 간 그릇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말솜씨와 다정한 태도로 당신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당신은 기꺼이 그 그릇에 당신의 비밀, 당신의 약점, 당신의 진심이라는 귀한 물을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부어 넣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틈새로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비밀은 가십거리가 되어 떠돌고 당신의 진심은 왜곡되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은 약속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은 아무렇지 않게 뒤집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결코 일치하지 않으며 그 불일치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과 의심의 안개 속을 헤매게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단단한 땅이 아닌 언제 꺼질지 모르는 늪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투자자 워런 버핏은 신뢰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하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이미 스스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신뢰를 소중히 여겨줄 리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햄릿에서 사람들에게 너의 생각을 다 말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행동으로 옮기지도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부 내어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는 것은 성문 열쇠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말보다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행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뢰를 단계적으로 쌓으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작은 신뢰를 먼저 주어보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 더 큰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신뢰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물을 주어 키워내는 나무와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반복해서 무너뜨린다면 더 이상 그 그릇에 물을 붓지 마십시오. 미련 없이 돌아서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깨져버린 그릇의 한계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진심은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길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이 빈 북처럼 요란하게 울리는 사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가득 찬 술에는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성취나 얄팍한 지식을 끊임없이 떠벌리며 주변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속이 빈 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북은 크고 화려하지만 두드리면 공허하고 요란한 소리만 날 뿐입니다. 과시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화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여행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더 멋진 곳에 다녀온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들은 자신이 겪었던 더 큰 역경을 자랑하며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만듭니다. 그들은 듣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차례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의 과시는 사실 깊은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에 타인의 인정과 찬사라는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명품, 인맥, 지위 같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면 텅 빈 공허함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반면 과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아는 척하며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자기 자랑을 들어주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거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북소리는 당신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경쟁과 비교의 장을 펼칠 때 맞서서 당신의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침묵하거나 그러시군요. 대단하시네요. 와 같이 짧게 인정해주고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들의 무대에 함께 올라가 춤을 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관객이 될 수도 아예 극장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둘째,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연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과시는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약함의 절규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진실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그런 관계 속에서는 굳이 자신을 부풀리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존재감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처럼 상처를 입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 시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울타리를 존중하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울타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들어와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시덤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고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며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웃습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말을 자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당신의 약점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도구나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당신이 울타리를 낮추면 더 깊이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 가시덤불 곁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마음은 수많은 생채기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명한 정언명령입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곁에서는 나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그가 쓰레기 청소부이든 대학 총장이든 진정한 존중은 상대의 지위나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깊은 인류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명확하고 단호하게 당신의 경계선을 알리십시오. 그들이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침묵하거나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또는 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이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당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무례함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당신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그 가시덤불로부터 멀리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타인의 무례함을 감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강한복판의 바위처럼 고집불통인 사람.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물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며 항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강 한복판에 뿌리내린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움직이지 않는 바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닫고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며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고집을 소신이나 뚝심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신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집은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경직된 아집일 뿐입니다. 그들은 유연함을 나약함으로, 타협을 패배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굳어버린 생각 때문에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끝없는 갈등과 에너지 소모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흐르는 강물의 생명력을 막아서서 주변을 고인 물처럼 썩게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성의 척도는 변화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꽉 막힌 사고방식은 지성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생각의 불편함 없이 의견의 편안함을 즐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유일하게 편안한 안식처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논쟁으로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논리 정연한 주장도 그들의 감정적이고 완고한 벽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둘째, 동의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한번 제시한 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라고 말하며 논쟁을 멈추십시오.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그들을 당신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상사나 가족이라서 피할 수 없다면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상의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고집 센 바위에 부딪혀 좌초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들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사람.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마치 들불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측할 수 없이 폭발하고 한번 타오르면 관계의 숲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나의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억누르고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영혼의 느린 죽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종종 자신의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이거나 타인을 통제하고 복종시키기 위한 손쉬운 도구로 사용됩니다. 고함을 지르고 이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가 굴복한다는 사실을 학습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는 대신 그 감정의 원인을 외부와 타인에게 돌리며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당신이 1분 동안 화를 낸다면 당신은 60초의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역시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면 분노는 종종 우리를 화나게 한 그 상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불길 옆에 서 있으면 당신 또한 그 불똥을 맞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 당신의 마음까지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평온했던 당신의 내면의 호수는 그들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거친 파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절대로 맞불을 놓지 마십시오. 상대가 불을 내뿜을 때 당신도 함께 불을 내뿜는 것은 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키우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들 자신의 문제이지 당신이 해결해 주거나 받아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상대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지금은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들의 감정 폭풍 속으로 함께 휘말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셋째,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키십시오. 그들의 분노가 당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성숙한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깨뜨린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론, 나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로운 정원사.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이라는 정원에서 신중하게 솎아내야 할 5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금이 간 그릇, 요란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속이 빈 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가시덤불,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들불 같은 사람들. 이들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무자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가능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위대한 작가 마야 안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거든 첫눈에 그것을 믿으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언젠가는 변하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독초에게 장미가 피어나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동기부여가 진로는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 사람의 평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가 결국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관계의 문을 닫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기회와 만남을 위한 또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비로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인생의 정원사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식물에 물을 주며 어떤 잡초를 뽑아낼지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당신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시들게 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고 당신의 영혼의 햇살과 양분을 주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일 것입니다.